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국제약품 주주님들 이 국제약품 같은 경우 우리가 이 에스테스 관련주로 또 주가가 상승을 여러 개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. 그만큼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일 주가가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쁘고 주주님들도 굉장히 기쁘지 않을까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국제약품이 일본 에스테스로 이 관련주로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추후 어떤 부분에서 이 재료가 좀 지속적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STS뿐만이 아니라 이 100일의 감염병으로 인해서 여기서도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오늘 영상 중요한 만큼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같이 바로 알아볼까요? 국제학품 같은 경우 제가 일주일 전에 좀 이야기를 드렸죠.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렸냐면 30% 넘는 치명률 이 STX 올해 일본에서 2.8배로 증가했다. 그리고 역대 최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국제 약품이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작년 연간 941명을 이미 뛰어넘었고 1999년 이래 최다 수치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이 재료가 지속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죠. 하지만 현재 주가에는 좀 부각되지 않고 여기서 서서히 매집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금일 딱 이슈가 터져주면서 주가도 좀 상승했던 게 아닌가라는 거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과연 이 재료가 얼마나 갈 수 있을까? 저는 이 부분들이 주주님들한테 고민도 정말 많이 되고 이 재료의 지속성이 정말 또 중요하잖아요. 왜냐? 이 재료가 휘발되면 금일 그냥 상승하고 다음날 보면 그냥 끝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슈를 좀 같이 보시면 여수에서 발작성 김치 100일의 간팔은 증가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이 100일에와 이 에테스 관련해서 이 두 가지 문제가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되면서 국제약품이 좀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현재 이 STX 현재 일본으로 놀러 가는 이 한국인들이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한국인들 감염이 될까 안 될까? 그리고 감염이 만약에 된다 하면은 국제약품이 더 모멘텀을 받고 상승할 수 있겠죠.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이 국제약품 자체가 이 테마성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만큼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근데 현재 보시는 것처럼 여수에서 100일에 가파른 증가가 나왔다고 하고 또 일본하고 또 좀 가까운 만큼 여기서 또 이슈가 부각이 되면 현재 일본 감염병 여수에부터 뭐 시작이 되었다 뭐 부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현재 큰 문제다 이런 이슈가 저는 좀 부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또 이 100일의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콧물이나 경미야 기침으로 시작을 해서 발작성 기침 등으로 진행되는 이 급성 호흡기 질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. 기침할 때 이제 공기 중으로 튀어나온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면역력이 없는 집단에서 환자 한 명이 12명에서 17명을 감염시킬 만큼 이 전염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. 그만큼 크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.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 감염병 유행 비상 발작성 기침 100일에 120배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국내 누적 100일의 감염자는 16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0배 증가했다라고 합니다. 그만큼 이 두 가지 시너지가 부딪혀서 일본 STS 현재 크게 번졌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아니면 이 100일해로 인한 이 문제에 대해서 부각되다 보면서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인력이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이런 두 가지 모멘텀에 대해서 함께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해석을 해봤을 때 휘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 우리가 차후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주지 않을까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함께 보신다면 이 국제학번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금일 상승했던 모멘텀 굉장히 좋아 보인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. 이때 당시 또 이제 STX 관련주로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가 모멘텀을 받고 올라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도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받고 상승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. 근데 무엇보다 딱 여기서 신호가 나왔다라는 것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21선 타고 올라가면서 주가가 서서히 형성됐는데 어느 정도 좀 턴을 준비하려고 여기 수급이
서서히 쌓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, 무엇보다 일정 테마인데 그리고 특징주로 움직이는데 여기에 대한 특징이 부각되지 않은 만큼 어느 정도 이 물량을 더 수집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량을 서서히 해석하고, 오늘 주가가 올라갔지만 아직 과거의 매물대로 인해서 좀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매물대로 우리가 봤을 때도 아직 하단 부분에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, 국제약품 같은 경우 한번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테마성으로 움직이게 될 시 추가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는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다라는 거죠. 그래서 현재 이 구간에서도 내일 이 구름대 이상을 좀만 더 돌파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다음 지속적으로 부딪혔던 이 구간까지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열리지 않을까라고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현재 국제화품 같은 경우 이제 개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,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개인의 매수세 딱 보이시죠? 근데 이 시기가 언제쯤이냐? 바로 11일부터 이 시기가 크게 올라갔다라는 거예요. 현재 이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게 다른 누군가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수급 이탈을 좀 눈여겨보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이 매도세가 어떻게 또 강하게 나오고 있는지, 우리가 이 차익 실현 물량이 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런 여부를 함께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더 좋은 움직임을 나타내 주기를 우리가 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국제약품 앞으로의 흐름 좀 더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스테스 관련주로 주가가 상승했지만 추후 100일에도 인한 이런 테마성이 한 번 더 부각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 국제약품 이 내일의 움직임에 따라 좀 대처하시는 방법이 좀 굉장히 이상적이지 않을까라는 것도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 상승을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국제 약품 자체가 시총도 1,200억 정도 되고, 그리고 무엇보다 유통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. 여기서 매도세가 또 강하게 나오게 될 시 주가가 또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흐름에서 내일의 흐름, 과연 이 구름대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더 물량 소화하면서 크게 올라가는지, 이 부분을 내일 흐름에 맞춰서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이 국제약품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,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탐색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